여러분 안녕세나 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단어는 형과 누나입니다. 남자가 나이 많은 남녀를 부르는 말이죠. 귀에 쏙쏙 박히도록 쉽게 알려드릴게요. 남동생이 친형을 부를 때 형이라 합니다. 친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으면 사용해요. 식당에서도 일하시는 남자를 부를 수 있죠. 정말 마법처럼 친해지는 멋진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누나라는 단어를 배워볼까요? 남동생이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씁니다. 친누나가 아니어도 친근하게 부를 수 있죠. 이 말을 들으면 한국 여자들은 참 좋아해요. 쉬운 예문을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형 저랑 내일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요. 누나 오늘 정말 예쁜 옷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기분 좋게 부르면 인기 최고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온 아주 착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대뜸 형이라고 불러서 놀랐어요. 제가 남자로 보였는지 잠시 정말 당황했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제가 누나라고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얼굴이 아주 빨개졌네요. 한국어 호칭은 성별에 따라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여자는 오빠나 언니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이 규칙을 잊으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기죠. 제 외국인 남사친은 여동생에게 형이라 했어요. 동생이 남자가 되는 마법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호칭은 정말 배울수록 신기하고 재밌죠?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어보세요. 길을 가다 만난 낯선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 아저씨를 형이라 부르더군요. 아저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엄청나게 웃으셨죠. 그러고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용돈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호칭이 가진 마법입니다. 친근하게 부르면 복이 온다는 말이 딱 맞네요. 식당에 가서도 이 마법을 쓸 수 있답니다. 이모님 대신에 누나라고 조용히 불러보세요. 서비스로 맛있는 만두가 공짜로 나올 겁니다. 저도 가끔 이 방법으로 밥을 얻어먹곤 해요. 하지만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곤란합니다. 할머니 뻘인 분께 누나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것은 귀여운 애교가 아니라 큰 실례입니다. 눈치껏 적당한 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쓰세요. 제 남동생도 어릴 때 애교가 정말 많았어요. 온 동네 누나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누나 돈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랐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징그러운 어른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저를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라고 해요. 어릴 때 그 귀엽던 동생은 대체 어디로 갔나요? 현실 남매는 원래 이렇게 차갑고 시크하답니다. 여러분은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서열을 나누는 게 아주 흔합니다. 단 한 살만 많아도 깍듯하게 존댓말을 하죠. 물론 친해지면 말을 조금씩 편하게 놓지만요. 대학생 동아리에서도 호칭은 아주 엄격해요. 처음 들어온 신입생은 선배들을 형이라 불러요. 남자 선배들에게 친근함을 듬뿍 담아 부르죠. 그러면 선배들이 밥도 사고 술도 다 사줍니다. 돈을 아끼고 싶다면 무조건 형을 찾으세요. 맛있는 고기를 배 터지게 얻어먹을 수 있어요. 형, 오늘 저 너무 배고픈데 고기 사주세요. 이렇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 바로 끝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형이 되면 지갑이 웁니다. 동생들이 졸졸 따라다니며 밥을 사달라 하죠. 지갑에 잔액이 없을 때는 도망쳐야 안전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해요. 제 외국인 친구는 형이라는 말을 사랑했죠. 모든 한국인 남자에게 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경찰관 아저씨에게도 형이라 했어요. 경찰관분이 당황하며 미소를 지으셨던 기억나요. 그 친구 덕분에 온 동네가 아주 유쾌해졌죠. 호칭 하나가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서먹서먹한 사이도 단번에 허물어버리는 힘이죠. 여러분도 오늘 아는 한국 형에게 톡을 보내봐요. 형이라는 말은 정말 부르기 편한 단어예요. 발음도 쉽고 귀에 쏙 들어와서 더 좋습니다. 누나라는 단어 역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죠. 이 두 단어는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호칭이에요. 제 친구는 PC방에서 형 찬스를 썼답니다. 모르는 옆자리 남자에게 형이라고 살갑게 굴었죠. 게임 아이템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착한 형은 눈물을 흘리며 템을 줬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친구가 그분께 큰 소리로 형님이라 불렀답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아주 좋아하셨어요. 틀림없이 젊어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네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나이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호칭을 잘 쓰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형이나 누나라는 말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요. 그러면 다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누나라고 불려봤나요? 저는 동생들이 누나라고 불러줄 때 가장 신나요.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용돈을 더 많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촌 동생은 누나 귀신으로 통했답니다. 동네 모든 누나들에게 애교를 부려댔거든요. 누나 저 내일 축구하는데 응원하러 와주세요. 그 애교 덕에 간식을 늘 잔뜩 얻어먹었습니다. 반면에 친형과 누나는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어제는 만두를 누가 먹을지로 엄청나게 싸웠죠. 방문을 쾅 닫고 서로 다시는 안 본다 소리쳐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듯 같이 놀아요.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형제자매 케미랍니다. 싸우면서 정이 들고 더 친해지는 신기한 관계죠. 외국인 친구들은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봐요. 서로 아끼면서도 겉으로는 툭툭거리는 마음이죠. 제 아는 동생은 회사 상사에게 형이라 불렀죠. 공적인 자리였는데 긴장해서 실수를 한 겁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상사분은 껄껄 웃으며 밥을 사주셨지요. 역시 형이라는 호칭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사무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도 단숨에 녹여버려요.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러봐요. 인생이 훨씬 편해지고 친구가 많이 생길 겁니다. 단 예외가 있으니 부를 때 표정이 중요해요. 화난 표정으로 형이라고 부르면 싸우자는 뜻이죠.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부르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미소와 따뜻한 눈빛은 언제나 최고의 치트키예요. 제 친구는 노래방에서 누나 송을 불렀답니다. 누나의 마음을 흔드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곡이죠. 온 누나들의 심장을 저격하는 명곡 중의 명곡이죠. 그 노래를 들은 누나들은 모두 비명을 질렀어요. 노래 가사에도 호칭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한국 음악을 들을 때 자세히 한번 귀 기울여봐요. 누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미롭게 들리는지 몰라요.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국어 연습을 더 해보세요.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누나라고 부를 때였어요. 발음이 서툴러서 계속 누나를 누뇨라고 발음했죠. 저는 졸지에 누뇨라는 요상한 별명이 생겼답니다. 매일 누뇨라고 놀림당해서 정말 배꼽을 잡았어요. 발음이 조금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 있게 하세요. 오히려 틀린 발음이 아주 귀엽게 느껴진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서툰 호칭에 관대해요. 노력하는 그 예쁜 마음에 다들 크게 감동하죠. 군대에서도 형이라는 호칭은 가끔 쓰인답니다. 물론 엄격한 군대에서는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훈련이 끝난 뒤에는 몰래 형이라 불러요. 그러면 힘든 군대 생활도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제 남동생도 군대 선임을 형이라 불렀다고 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혼이 났지만 결국 친해졌죠.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는 최고의 형 동생이죠. 끈끈한 정을 만드는 마법 같은 호칭이 분명해요. 누나라는 호칭은 연애할 때도 심쿵 포인트죠. 연상의 여자친구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고백해요. 귀여운 연하남의 매력에 안 넘어갈 수가 없답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의 로망 중 하나가 연하남이죠. 연하남의 누나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린답니다. 저도 언젠가 연하남에게 누나 소리를 듣고 싶네요. 상상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참 묘해요. 여러분 중에 세나 누나라고 불러주실 분 없나요? 농담이니까 다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유쾌하게 웃으며 배우는 게 오늘의 목표이니까요. 한국어 공부는 즐겁고 가벼워야 쑥쑥 늘어납니다. 세나쌤과 함께라면 언제나 웃음이 빵빵 터지죠. 제 남사친은 어릴 때 형 뒤만 졸졸 따라다녔대요. 형이 하는 게임 운동 모든 것을 다 복사했답니다. 결국 형에게 귀찮다고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었죠. 그래도 형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우상이었대요. 형제들의 우애는 참 눈물겹고 감동적인 데가 있죠. 동생이 다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형이랍니다. 말로는 틱틱대도 속으로는 동생을 아주 아껴요. 그것이 한국 형들의 츤데레 매력이라 할 수 있죠. 츤데레는 겉은 차갑지만 속은 아주 따뜻함을 뜻해요. 한국의 형과 누나들이 가진 대표적인 성격이죠. 용돈을 툭 던지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그 무심한 다정함에 동생들은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인연을 만나길 바랄게요. 한국에 오시면 꼭 좋은 형 누나를 사귀어 보세요. 그들의 츠떼레 사랑을 듬뿍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100배는 더 유쾌하고 풍성해질 거예요. 제 친구는 마트에서 누나 마법을 또 부렸답니다. 시식코너 이모님께 누나 고기 좀 더 주세요 했죠. 이모님이 기분이 최고조가 되어 접시를 꽉 채웠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그저 부럽게 쳐다봤어요.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고 배가 볼록 나왔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호칭은 고기도 줍니다. 호칭 하나에 이렇게 많은 재미가 숨어 있다니 놀랍죠. 단어 하나가 우리 삶을 참 활기차게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마트나 식당에 가면 당당하게 외쳐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뱉는 게 중요해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상냥함을 한 스푼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이 날이 갈수록 빛날 겁니다. 저는 매일 동생들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간식을 잔뜩 사주는 멋진 누나가 될래요. 물론 지갑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죠. 언제든 세나 누나에게 놀러와서 애교를 부려봐요. 한국어 공부는 이렇게 일상 에피소드로 배워야 해요. 딱딱한 교과서 공부보다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을 일기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써보고 소리내어 말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내일부터는 친구들에게 형이나 누나라고 불러봐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꽤 쏠쏠한 재미죠. 아마 다들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주 좋아할걸요. 한국어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세나가 응원할게요. 오늘 재미있는 호칭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쾌한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